생명의 탄생, 그 얼마나 성스럽고 축복스러운 일인가. 우리는 이 기쁜 탄생의 순간을 거치며 필연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죽음을 항상 곁에 두고 있지만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죽음은 조용히 주위를 맴돌며 끈질기게 우리에게 구애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들을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침상에서 조우하곤 한다. 2020년 1월 16일 목요일 오후 11시 대현은 그때까지만 해도 본인의 죽음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이제 30을 갓 넘긴 나이였고 경호학과를 나와 누구보다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청년이었으며 최근 새 직장에 출근해 눈코 뜰 새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신이 들었을 때 그는 출생의 그때로 돌아간 것 같다고 했다.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웃는 것 이외에는 홀로 물 한 모금 삼킬 수가 없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기의 그 자체로 말이다. 그는 치료실로 들어오자마자 불쑥 핸드폰을 내밀었다. 선생님, 혹시 제 사고 영상 보셨나요? 최근 그는 혼자 휠체어를 밀며 치료 시간에 맞춰 병원 이곳 저곳을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아니요. 대현 씨는 본인 사고 영상을 어디에서 본 거예요? 그의 표정을 살피며 질문을 이어갔다. 유튜브에 제 사고 장면이 뉴스에 나오는 걸 봤어요. 엄청 큰 사고였다고 막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아직 제가 그 기억이 안 돌아와서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날 그는 가족 행사로 본가로 향하던 고속도로에서 화물 차량과 고속버스와 함께 사중 추돌 사고를 겪고 중환자실에서 한참 만에 의식을 찾았었다. 처음 어느 치료실에 들어왔을 때 그는 보호자가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 연신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모든 것이 신기한 듯 천진한 모습을 보여 퍽 인상 깊게 남아있다. 대학병원에서 3개월이라는 기간을 보내고 만난 그는 커다란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아이 같은 말투에 보호자의 도움 없으면 물컵조차 손으로 쥐지 못해 항시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 재활을 받으며 1년이란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의 단어 수준의 유화 같은 발화는 본인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심도의 전반 실어증에서 경도의 명칭 실어증 수준까지 향상을 보였다. 보호자가 없으면 이동은커녕 빨대컵을 입에 가져가는 것조차 어려움을 보인 그가 이제는 본인의 시간표를 살펴가며 휠체어를 밀고 입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이 선생님, 전 이제 아무렇지 않아요. 침묵을 깬 그는 나를 오히려 위로하는 말을 건네었다. 그저 나의 중요한 사람들의 기억이 많이 없어서 그게 좀 그래요. 재활을 받으면서 그의 기능은 최근까지도 지속적인 호전을 보이고 있었지만 아직 최근 몇 년간의 기억이 나지 않아 답답함을 자주 토로하였다. 조급하게 생각지 마세요. 우리 처음 치료 들어간 날 혹시 기억나세요? 울면서 시작해서 저한테 볼펜 던지면서 끝났었는데 아유 선생님, 진짜 저 그때는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얼굴을 붉히며 손을 내저었다. 그때 저랑 약속하자고 했었잖아요. 내년에는 남자답게 나한테 작별 인사하고 집으로 가자고. 그때 대현 씨는 제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만 끄덕이셨었는데 곧 그 약속이 지켜질 것 같은데 어때요? 아직 고쳐야 할 건 남아있긴 하지만요. 네, 해쪄요 시쪄요 이거 고쳐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뾰로통한 표정으로 살짝 눈을 흘기며 대답했다. 발화 길이는 증가했지만 아직 조음의 문제로 아이같이 오조음을 내는 것을 지적한 것이 못내 속상했는지 서운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내 표정을 풀고 그는 말을 이어갔다. 맞아요. 그땐 이렇게 내가 예전처럼 말할 수 있게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주위에 화만 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처음 하는 건데 사고가 났을 때 정말 영화에서처럼 하얀 방에서 누군가에게 제가 빌고 있었어요. 제발 부모님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사고 후 여러 달이 지나고 그렇게 깨고 나니까 부모님은 뵙게 되었지만 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더라고요. 솔직히 후회도 했어요.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편했을까 하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다시 움직일 수도 있고 말도 하게 되니까 욕심이 자꾸 생기나 봐요. 그래서 그래요. 기억이 빨리 돌아왔으면 그리고 나면 기억이 돌아오고 나면 저도 집으로 가게 되면 이제 다른 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조금 뜻밖의 이야기에 나는 다시 그에게 물었다. 어떤 일을 해보고 싶어요? 사고 난 후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다 컸는데 성인인데 화장실조차도 가고 싶다고 표현을 못해서 실수하고 그럴 때 그때는 간병인이 있었거든요.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정말 괜히 깨어났다는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그런데 선생님하고 치료받으면서 화장실도 가고 싶다는 것도 표현하게 되고 예전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데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매일 말도 해요. 항상 사나이답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말하는 거는 부끄럽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켜주는 일은 하고 싶어서 경호 일을 했었는데 이젠 내가 그 일은 힘드니까 선생님처럼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제 주제에 누굴 돕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부끄러운 듯 시선을 거두는 그를 보는 내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느껴졌다. 아니에요. 대현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사고의 원인을 탓하고 타인에게 분노를 돌릴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남을 돕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는 그의 착한 마음까지 공감할 수는 없었지만 더는 그를 너무 안타깝게 보지도 단정짓지 않기로 했다. 꼭 그렇게 될 거예요. 그에게 하는 말인지 나에게 하는 다짐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나는 확신에 찬 대답을 했다. 동정? 연민? 아니 그런 마음이 이끈 말이 아니었다. 나는 그를 동정할 자격이 없다. 또한 그는 나에게 동정받을 이유 또한 없다. 치료를 제공하고 제공받는 단순한 관계가 아닌 그들은 나를 성장하게 하는 스승과 같은 존재인 것이다. 그들에게서 나는 항상 배우고 있고 위로받고 성장하고 있다. 알량한 선이라 생각하고 이 직업을 선택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죽음이나 사고 또는 질병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먼 일이 아니었고 나 또한 그에 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건 이제는 안다. 언어제할사로서의 삶이 살아가며 여전히 부족할 것임은 자명하고 어찌 보면 일천한 경험으로 쓰는 이 글이 훗날 부끄러움으로 몰려올 수도 있을 것이다. 또 그 언젠가는 내가 반대편 휠체어에 앉아 도움을 받는 시간이 도래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언젠가의 시간이 올 때까지 힘차게 휠체어를 밀고 나가는 그의 등 뒤를 응원해주는 일을 할 것이다. 훗날 그는 자신만의 삶을 잘 읽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어본다.